네, 반갑습니다. 정함 철학원입니다. 기상론으로 보는 이제 4월 신금, 신금인데요. 4월에 난 신금입니다. 그래서 월령이 이제 사화가 당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4월이죠. 4월에서 계절적으로 사 속에는 무토가 사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 경금이 사에서 이제 장생지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역시 사는 봉기가 병하다. 그래서 아주 태양이 녹을 깔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강렬한 태양이 월지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수를 기뻐하죠. 사주에서. 자, 이제 공통보감에 나와 있는 삼화의 신금 중에서 4월 뱀달, 뱀달에 있는 신금은 어떤 그 조건을 갖춰야 사주가 귀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봉, 4월 신금은 시봉 수화라.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할 때 시자가 아니고 때 시자입니다. 때시. 그래서 4월의 신금은 시간에서 수화, 여름의 우두머리를 만났다. 이게 아니고 월지, 때가 바로 이제 여름이란 얘기죠. 4월 신금은 수화라고 하는데 여름 중에서도 진짜 여름은 바로 사다. 왜냐하면 병화가 왜 그러면 5월은 뭐 여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이 사라고 하는 것은 4월은 병화의 봉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사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화는 정화가 봉기죠. 그래서 엄연히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기병화지 조열이라. 병화의 그 조열함을 꺼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 자체가 사기 때문에 태양의 힘이 강하다고 그냥 판단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율하게 되면 싫어한다. 왜 싫어하냐면 홍로가 된다는 얘기죠. 이 노래 나와 있었나요? 홍로지명이라고 하는데 불에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신금은 연약한 보석이기 때문에 희 임수지 세도라 기뻐하는데 바로 임수의 세도, 임수로 씻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수로 자꾸 보석을 씻겨주면 이 보석은 이렇게 생긴 보석은 이제 빛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빛이 나니까 이제 자기가 최고인지 알겠죠, 신금은. 그래서 자기 최고라는 항상 이 마인드가 있어요, 신금은. 글자도 보면 아주 이 뾰족하게 나 있죠, 지금. 뾰족합니다, 글자가 이게 아주. 그래서 임수로 닦아주는 걸 되게 좋아한다.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성금국이다. 그래서 지지가 이제 금국을 이루게 되면 수투출간, 수가 천간에 투출되고 유목재무라 해서 목이 무토를 극제한다면 명일청철자라. 하나의 그 맑음이 뭐 꿰뚫는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꿰뚫는다. 그러니까 맑음이 아주 빛이 난다. 그럼 보석은 빛이 나야 값어치가 있죠. 그래서 자기 명예를 드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갑공명이라 그래서 과갑할 수 있다. 개투 임장, 임수 대신에 개수가 투관되고 임수가 지지나 지장간에 있게 되면 부진귀가라. 부진귀가라는 것은 돈은 벌 수 있으나 귀함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뜨면 이 재물 쪽으로 가요. 이게 사주 하나의 이제 공식처음인데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게 우로다. 그래서 우로를 맞으면 이 보석은 녹이 쓴다. 녹이 쓸지만 여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약간 이제 문제는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뭐 부진귀가입니다. 그래서 약 임계개장이라 그래서 임수와 개수가 모두 지지에만 있다면 또한 무기역장이라 무토나 기토가 또한 지지에만 있다면 장간에 있다면 약부라 약간의 재물만 모을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약 임계구무 4월에 신금이 임수나 개수가 아예 없다면 반경 화출 도리어 화가 천간에 떠 있다면 필주 환독이네요. 필주 환독 호라비 환자인데 이제 호라비를 얘기하죠. 호라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년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가 떠버리면 조가 안 돼 있는데 화가 떴다.
신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녹아버립니다. 물처럼. 그러면 값어치가 없어요. 혹 지성화국, 지지가 화국이 되면 유제자 길,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으면 길할 것이고 무제자 흉, 다스릴 수 없다면 흉하다. 범, 화왕, 무수. 무릇, 화는 왕한데 수가 없게 되면 취토설지라. 토로서 설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로서 무엇을, 화를 설계시켜야 된다. 그래서 수가 없으면 토를 또 용신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용신이라는 것은 사주 팔자를 보고 정하게 되는데 팔자 구조에 따라서 용신이 바뀐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금용신이다, 화용신이다 이런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약 임수 장애라. 만약에 임수가 지지에 해수에 녹을 깔고 있다면 무불출간, 무토가 출간이 되지 않고 이제 임수가 떴다면 역조 상달이라. 이 또한 상달의 병이다. 이제 크게 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무 상인이라. 근데 이때 무토가 있으면 평범한 사람이란 얘기인데 무토가 임수의 귀인 신금의 귀인 임수를 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주가 도리어 반감이 돼버리죠. 유일갑두 하나의 갑목이 투간되면 의록가구라. 의식과 녹을 가히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유갑 무임계자. 만약에 갑목만 있고 임계가 없다. 북이 허브라. 뭐 이제 북이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헛구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목이 떠 있는데 물은 없고 이렇게 이제 어떤 화왕이 되게 되면 뜬구름 잡는 인생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돈 가지고 일만 벌렸다 하면 돈을 다 날리는 탕진하는 대표적인 사주들입니다. 소위 양질 호피시아라. 이런 걸 일컬어 양질 호피라는 것은 보니까 몸체는 양인데 겉 가죽만 호랑이의 가죽을 씌고 있다는 얘기죠. 뭐 양도 구육 똑같은 얘기인데 한마디로 실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속이 없다. 임계갑 삼자 전무. 임수도 없고 개수도 없고 갑목이 삼자가 모두 없다면 우불합격. 여기에 합하지 못한다면 사위 하품이라. 이제 조금 합격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4월이기 때문에 조우되는 수의 동태를 아주 잘 살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요사주를 제가 이제 예전에 봤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유명한 뭐 이름을 대면 다 아시기 때문에 아마 고인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인이 되셨나요? 병인생이니까 1920 지금 1986년생이니까 60을 빼면 26년생이네요. 1926년생이시네요, 이분이. 미국 여배우신데 4월에 신금이 개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게 되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기 있네요. 부진귀가라고 되어 있죠. 이 개수를 쓰게 되면 개투 임장 개수가 천간에 떠 있는 경우에는 부함을 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주입니다. 개와 개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여자지만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명조죠. 근데 임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는 개수를 씁니다. 개수를 쓰게 되면 돈을 모으는 방식이 달라요. 임수를 쓰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개수가 힘이 없는 것 같으나 일지에 유금을 깔고 있고 사유합으로 붙어 있죠. 그래서 금생수가 되는 겁니다. 사주가 좀 괜찮아지는 사주가 됐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이 사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개인 자체는 능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주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자 배우가 개수를 써버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불거지죠. 대표적인 게 이제 가정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여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원인이 많죠. 이제 이 사주를 보면 일질 중심으로 관이 합으로 들어오고 있으니 벌써 많은 남성을 사귈 수 있는
가능성이 덤벼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강의를 했는데 상리학에서 이렇게 보통은 이 사화과 여명에는 병화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남편이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봐도 상관없으나 원칙은 이 개수가 남편이죠. 예, 개수가 남편입니다. 이 개수가 남편이고 개수를 극하는 토가 이제 바로 자식이 되는 이치가 있는데 한마디로 토자, 수부란 얘기죠. 여명이기 때문에 수가 남편입니다. 이 사주는. 근데 양쪽에 수가 두 개 걸려 있죠. 그래서 벌써 초운 실패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주는. 그리고 대운을 보니까 이게 부부 사이가 원만치 않을 대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전혀 음양조화가 맞아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100% 이혼입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이제 책을 봤더니 뭐 신묘 이게 보면 대운에서 결혼운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묘가 들어오면 이 사주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운이 없거든요. 인이 들어와도 결혼운이 없습니다. 축이 들어와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유축 합되면 이 목이 날아갑니다. 인목이. 근데 이 속에 있는 이제 병화, 재관이 날아가는 거죠. 자도 역시 결혼이 안 되는 대운이죠. 새도 역시 대운이 안 됩니다. 결혼이. 여자 사주에서 결혼이 안 된다고 해서 결혼이 안 되는 게 실제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대운에 결혼하면 실패할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그냥 바로 이혼이에요. 이럴 때 결혼하면 자대운, 해대운. 이 사주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신묘대운에 뭐 결혼했다고 하는데 또 갑오년에 있죠 보면 갑오년은 관이 들어옵니다. 딱 인후합돼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뭐 얼마 못 가죠. 왜? 대운이 치기 때문에 이 묘목이 신묘대운이라 안 되는 대운이에요. 또 오화가 들어와도 안 되죠 역시. 예, 오화가 들어오면 인호가 화국을 이루어서 일간을 칩니다. 녹을 치죠. 그래서 안 되는 대운이고 경인대운 역시 이게 결혼하는 운이 아닙니다. 근데 현실은 이럴 때 많이 해요. 역시 병신년도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올려서 되는 해가 아니거든요. 근데 합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금이 개수를 쓰는 구조를 봤는데 이게 뭐 천간이 이렇다고 다 두 번 하는 건 아닙니다. 지지 구조가 달라지면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천간이나 지지가 이미 어그러져 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야 많은 돈을 모을지는 몰라도 좀 파란만장한 명이 됐을 것이다. 라고 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삼화신금, 그 중에 바로 4월, 뱀달의 신금의 희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5월, 말달의 신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